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2, 3일 동안 정치권에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적폐청산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왜 지난 9일 중앙일보였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목에서 강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분노, 강한 분노까지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라. 현직 대통령이 지금 가장 대권에 근접한 대선 후보에게 사과하라. 바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지금 민주당 쪽 여권에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직을 전직 의원들 그룹, 전직 청와대 비서관 그룹 계속 돌아가면서 원로 그룹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렇게 발끈할까?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제가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거슬리더라도,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이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앞서 달리고 있는 이 유리한 대선 국면에서 당장 정치 보복이냐라고 논란에 휩싸일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신문기자나 방송기자와 이렇게 정치인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전에 대강의 질문 답변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말을 자르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인터뷰할 그 당시의 분위기,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방향의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건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길게 했다든지 독립운동 이야기까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상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또 차치하고서라도요,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적폐청산을 의도하고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뭐며 정치 보복이 뭐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면 곧바로 여소야대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172, 180석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걸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느냐, 국정의 주도권을 어떻게 쥐고 갈 수 있느냐, 그 답은 부정부패 척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발끈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먼저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국정 제1호 과제로 내걸고 적폐청산으로 시작해서 적폐청산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치,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 시스템에 맡겨두면,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적폐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해야죠. 적폐청산해야죠.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한 겁니다. 이 적폐청산을 가지고 정치권이,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을 가지고 보수 일부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정치 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집권을 하면 적폐청산을 하겠다. 절대로 정치 보복을 하지는 않겠다. 자신은 그 적폐청산 수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그건 검찰에 맡겨두면 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깜짝 놀라듯이 적폐청산에서 시작해서 적폐청산으로 끝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치 보복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저렇게 사활을 걸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지금 청와대의 판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대선은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의 집권이 현실화됐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면 여소야대로 윤석열이 하는 모든 것을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아마 국무총리,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마다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정을 위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입법도 불가능해질 것이고 어떠한 새로운 예산 편성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과 협치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협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협치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 민주당에 주지 않는 이상 협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신의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부패 척결, 전체적인 국정의 역량, 방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저 적폐 세력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적인 칼날을 들이대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들, 합리적인 정치인들은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윤석열 후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 어려워졌으니까 어차피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친문 지금 지지층을 최대한 집결시켜 보자. 그래서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를 생각해서 지금 전체 180명이 되는 국회의원을 갖고 민주당이 정치적 생존 차원에서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각오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이 발언을 놓고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지금 대선을 넘어서 1년과 2년 뒤까지 내다보면서 자신들의 정치 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 적폐청산 발언을 한 이 시점이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은 서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준비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있는 향후의 전국 운영 방향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부분이 대선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선이 마지막 판가름, 마지막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과 문재인의 마지막 승부, 이 부분이 이번 대선을 판가름 지을 것이다. 이번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이에 맞서는 문재인, 이런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